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수가요, 바로 지난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16일에 내놓은 2020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요,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2만 명으로 전년보다 1.6%가 늘어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에 가장 많은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까지 강화를 했죠. 자, 이러면서 다주택 수요 잡기에 나섰는데 오히려 다주택자 수 자체는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상승을 해오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하자,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 이렇게 주택 소유자가 늘어난 것이다 라고 풀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는요,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주택시장 자체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다주택까지 거래량과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상품인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도 투룸, 쓰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요. 그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무주택자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투자를 또 이어가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울 인근이나 또 경기도 쪽에 이제 주택이 가능하거나 근생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이제 다주택자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또 토지를 통해서 향후에 주택이 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또는 재개발에 대한 상품에 대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하남시 장우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하남시 창우동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5호선 하남 검단산역인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하남선의 개통으로 서울 도심부로의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는데요. 잠실역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창우동은 미사 강변도시와 하남 교산 신도시 등 신도시의 배후 입지에 위치해 있어 수요자들의 눈길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자, 소장님, 창우동 인근의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검단산역을 중심으로 주거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생활 시설이 아주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초, 중, 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소도 굉장히 이제 풍부한 편입니다. 또한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 또는 하남시청들이 인근에 있어서 아주 생활하기에 우수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만 2천 호가 공급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예비 청약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인데요. 서울 중심업 지구인 강남과 가깝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강화로 서울 접근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교산 신도시의 공급이 완료된다면 위례, 가밀, 미사, 강일지구와 함께 서울 동남권의 신흥 주거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거주 수요로 그 미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하남시 창우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하남입니다. 하남시 하면 신도시로 워낙에 또 유명한 곳인데 서울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죠. 자, 하남에 위치한 창우동의 토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개요 정보와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요와 건물 특징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일본 분들이 다 아시는 곳이고요. 바로 서울에 인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교산 신도시와 함께 그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올 초에 개통된 5호선 하남 검단산역에서 이제 전체 길이로 따지면 한 500m 정도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면적은 158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도시 지역에 자연 녹지 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에 같이 이제 몰려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50평 기준입니다.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토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이 토지를 물건지를 중심으로 이미 이제 대형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대형 이제 커피숍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창고도 같이 들어와 있는 정도로 이쪽이 많이 지금 압력이 커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50평 정도의 기준이 되겠고요. 말씀대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에 물려 있는 상태의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일종 일반 지역으로 같이 용도 지역이 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 압력이 커지면서 이 지역 자체도 단절지로서 이제 풀리면서 투자의 가치가 높은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 보셨죠? 사진만 잠깐 보더라도 이거 긴 설명이 필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가 쫙 펼쳐져 있고요. 바로 옆에 지금 건물들 올라가 있습니다. 카페, 교회, 창고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쪽 토지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겠구나. 앞으로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주변의 입지 여건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입지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호선 이제 하남 검단산역이 바로 500m 이제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시면 하남 교산 신도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인접해서까지 교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신도시의 후광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바로 조금 북쪽에 H2 프로젝트라고 대형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또 개발되고 있는 그런 입지에 가지고 있고요. 그럼 조금 더 보시면 이제 하남시청이 있게 되겠고, 그다음 북쪽으로 여러 가지 백화점이나 마트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마트가 바로 인근에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생활시설도 아주 풍부한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물론 이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녹지 공간이나 바로 또 미사의 이제 조정 경기장도 인근에 있죠. 그래서 생활하시거나 편의시설 누리시거나 또는 이제 휴양을 하시거나 전체적인 면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는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전철망 역세권이 아니었는데요. 5호선이 이제 개통이 됐죠. 올 초에 개통이 되면서
역세권으로 변모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토지는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호선이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강북, 강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입지 있는 지다, 입지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물건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하나씩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하남 하면은 하남 미사 강변 신도시가 이제 필두로 해서 굉장히 대규모 신도시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입주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남 교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되겠는데요. 선호도 조사를 따지면 3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교산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입지적인 장점이라든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신도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면적만 봐도 한 191만 평이 되는데요. 특징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 50% 정도가 업무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하게 갖춰진 아주 신도시고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녹지 환경도 아주 풍부한 그런 업무도 업무 시설이고 녹지 환경도 풍부하고 서울의 인접성도 뛰어난 3호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또 뛰어난 그런 자리에 있는 신도시다 말씀드리고요. 전체 인구만 해도 한 7만 8천 명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한 3만 3천 세대가 들어갈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이제 교산 신도시가 물건지와 바로 인접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도시가 들어가면 주변에 어쨌든 이제 그 신도시에 따른 지가 상승은 늘 있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좀 신경을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산 신도시가 중요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호재를 보시게 되면 또 큰 호재 하나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하남에 보면 이제 금단산역 바로 인접해서 있는 게 이제 하남 화해단지가 되겠습니다. 화해단지 5만 평을 이제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H2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대형 병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명지대 병원이 들어올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호텔이 또 들어오게 되고요. 어린이 또 체험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에서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하나의 이제 그 굉장히 큰 문화시설, 복합시설 또는 체험시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이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는 곳들은 대부분 주거시설 상업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고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곳들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나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역이나 뭐 일산이라든가 부산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시라고 생각되겠고요. 이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업체가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명지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IBK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큰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었는데 뭐 하나라든가 뭐 대림이라든가 롯데까지 참여해서 결국은 IBK 컨소시엄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핫한 지역이고 부지 자체가 핫한 부지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인근에 저희 부지가 말씀드린 물건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꼭 기억하게 두시면 향후의 발전상을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호재를 좀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대규모 신도시와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큰 컨벤션이나 호텔이나 종합병원 관련된 말씀드렸는데요. 교통망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호선 이제 하남 금단산역이 이제 개통이 되었고 그 다음에 3호선 연장선도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송파의 오금역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대로 가는 거죠. 3호선이기 때문에 오금역에서 이제 가밀지구를 거쳐서 하남 교산 신도시 거쳐서 이제 그 하남 시청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강남과 강북을 동시에 아울 수 있는 그런 전철망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인근이 바로 더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제 유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업무 시설도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이제 다리에 대한 필요성, 대교에 대한 필요성도 있는데요. 제2팔당대교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정도 완공될 예정인데요. 미리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의 발전상을 한목에 또 하나로 또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다리가 놓이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또 2021년 올해 6월 달에 이제 개관한 버추얼 스튜디오 하남도 개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이나 또는 쉴 곳이나 체험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또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하남 교산 신도시가 업무지구로 크게 50%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은 하남이 이제 유통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 하남이 강동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고 명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 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산업단지 강동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하남 IC 인근에 좀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 기타 이제 관련되는 또 업체들 많이 들어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업무 시설이나 또는 전철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에서 호재가 아주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미사는 당연히 아실 테고 여기에다가 하남 교산 신도시 알고 계시죠? 최근에 워낙 핫한 지역이라는 점. 자, 이렇게 이런 핫한 신도시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자체가 어때요? 입지 여건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겁니다. 서울과의 완벽한 접근성 자랑하고 있고 이런 신도시들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도 정말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정말 개발 호재들 여러 가지 리스트 함축해서 알아봤는데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입지 호재들 상세히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 말씀드리면 주변에 실제로 가격대가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가격대가 거의 2,000, 2,5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50평 기준으로 1억 5,5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평당으로 하면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창호동에 위치한 토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동산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우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수유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호선 수유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이신설선 화계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더블 역세권의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물건지가 위치한 곳은 지하철 2개 노선을 비롯해 37개의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곳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데요. 자, 소장님, 수유동은 학군으로도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5km 반경에 16개 대학교에 한 27만 명의 학생들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군 수요도 풍부한 곳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일대는 유동인구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 약 7만 6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합니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이 일대에 우수한 생활 인프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가 주변에 형성된 먹자 상권뿐만 아니라 영화관, 대형 마트, 관공서, 의료시설 등이 위치해 정주 여건이 우수합니다. 녹지 환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변으로 북한산이 인접해 있고 오패산, 도봉산, 북서울 꿈의 숲 등 푸르른 녹지 환경이 위치해 있습니다. 평일에는 가벼운 산책을, 주말에는 등산, 캠핑 등 레저 활동을 하며 녹지 인프라를 즐겨보세요. 일상에서 누리는 쾌적함으로 삶의 질 또한 상승할 겁니다. 모던함, 수유동 오피스텔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건물의 외관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색감이 줄을 이룹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살고 싶다라는 표현이 절로 들게 만드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입주민을 배려한 흔적 또한 묻어나는데요. 3.5m 높은 층고에 투룸 복층 설계로 개방감과 채광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마련해 주거 만족도를 높였고 세대별 홈 IoT 서비스 등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동북권의 개발 호재 소식 또한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본 물건지 인근에 위치한 창동 상계 일대에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복합 문화시설, 문화창업지원 및 복합 환승센터 등 문화예술산업의 개발과 더불어 스마트 기술 기반 산업, 지식혁신센터 및 상업 업무 편익을 위한 혁신성장산업의 개발 또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동북권이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수이동의 미래 가치 또한 동반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주 여건이 강화된 생활 인프라와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미래 가치 또한 높은 강북구 수유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강북으로 왔습니다. 수유동, 수유역 근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개요 정보에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동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위치는 4호선 수유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27.98제곱미터, 계약 면적 50.1제곱미터 투룸이 되겠고요. 층수는 총 17층 중에 4층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화장실, 전세대 복층으로 설계되어 있고 높이가 아주 층고가 높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23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3억 7,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좀 뜯어볼까요? 네,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준공은 2023년 2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외부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진 형태가 되겠고요. 투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적으로 충분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세대 복층 설계로 되어 있는 투룸으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층고가 굉장히 3.5에 높고요. 안에 이제 IoT 시스템이라든가 풀 퍼니시드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생활 환경이 우수한 전체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풀옵션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23년에 정말 눈에 띄는 오피스텔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외관도 그렇지만 내부의 층고가 아주 높은 투룸 복층형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건물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드렸고요. 입지와 호재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와 호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4호선 수유역에서 바로 도보로 한 4분 정도 거리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이신설선 화계역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 입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근에 보시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라든가 뭐 롯데라든가 여러 가지 또 CGV, 영화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 종합병원까지 잘 갖춰져 있는 입지가 훌륭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풍부한 녹지 환경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근에 보시게 되면 뭐 오패산이나 북한산이나 뭐 초안산이나 산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주변에 기본적으로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한 데다가 더블 역세권을 누릴 수 있게 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산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아주 좋고 누리기에 훌륭한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경 5km 안에 사실 대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16개, 5km 안에 16개 대학교에 뭐 한 27만 명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풍부한 이제 그 시설에다가 학교까지 우수하기 때문에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훌륭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재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수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확대 그동안에 이제 미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개발하는 중심지가 바로 동북권과 서남권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서울 아레나 이제 그 우리가 공연장 같은 경우도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창동 차량 기지를 이제 개선을 해서 그 인근에 여러 가지 문화 복합시설이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산업단지, 업무단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태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인근에는 또 이제 여러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업무시설들이 대규모로 지금 들어갈 것으로 확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코엑스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기로 이야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창동이나 상계를 중심지로 한 이 신경제 중심지는 동북권이 중심지가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물건지가 바로 이 신경제 중심지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지 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가격 상승이라든가 수요가 풍부한 곳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중심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면 교통시설도 그만큼 갖춰져야 되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GTX C 노선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착공이 들어가면 바로 창동에 GTX C 노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지에 또 다른 중심지가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GTX C 노선
굉장히 중요한 노선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또 들어가니까 그 인근이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동북선 경전철도 마찬가지로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동북선 경전철도 마찬가지로 미아 사거리역이나 월계역, 하계역을 또 상계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인근에는 더블 역세권 또는 트리플 역세권 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도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업무 시설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제가 호재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고도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의 이제 서울시에 해당되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산하 기관들 중에 한 서너 개 기관들이 또 강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또 강북에 바로 물건지와 인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강북은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강북권의 중심지는 창동 상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개발이 되고 있다. 개발 예정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철 철도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관도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오피스텔도 최근에는 아파트 대처 수요로서 이제 투룸 같은 경우 수요는 많이 지금 수요가 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를 상세히 좀 뜯어봤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수유동의 오피스텔, 그러면 가격이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상 매매가는 3억 7,930만 원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이제 3천에 보증금 3천에 월 한 1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출이 2억 9,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430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왕초보 경매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이어지는데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택시 토지 투어 두 번째 세미나가 있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 전화도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우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11월은 사실은 뭐 새해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떨고 계신 그런 달이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는 22일 발행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음마아파트하고 또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잠실 주공 5단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세하고 종부세까지 합친다면 1억 원의 어떤 세부담을 가질 거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기정화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0에서 50대 평균 연봉이 한 5,200선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부동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많이 가진 것보다는 세금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 진정한 부자다 이런 말들이 나올 만큼 세부담에 대한 염려와 또 앞으로 어떻게 내 자산을 좀 더 지혜로운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절세와 또 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상담들이 지금 많은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좀 더 지혜롭게 또 내 자산을 좀 다양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간다면 세금도 이겨내고 또 부동산의 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달들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평택의 안중도심지역과 평택 화양지구와 더불어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각광받는 포승 현덕지구와 인접해 서평택 개발 트라이앵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사님, 평택의 다양한 핵심 요충지에 인접한 이곳에 곧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2년이죠.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역이 개통될 경우에는요. 신안산선 이미 착공 들어간 신안산선과 연계해서 여의도까지, 또 KTX 서해선과 연결된다면 안중역까지, 그래서 뭐 서울에서의 진입이 30분 이내로 단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평택의 개발 소식 또한 다양한데요. 국제 항만 도시를 꿈꾸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산업, 문화, 관광 등 경기 서부 시대의 개막을 알린 평택시입니다. 또한 평택항 반경 20km 내에 국내 굴지의 자동차 관련 기업 및 공장이 입주해 자동차 산업과 유통 등이 복합된 자동차 클러스터로 변모할 모습 또한 기대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평택으로 왔습니다. 평택 호재도 너무나 많고 인구도 부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기대할 만한 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기는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이사님,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평택하면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택은 아직도 공사 중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도 내가 투자할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인광리는 좀 낯설다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있는 위치의 토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내년에 개통을 예정에 있는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이 개통 예정에 있는 곳에서 한 500m 안쪽에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입지한 토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적은 1266평 중에 한 50평 기준가를 말씀드릴 거고요. 용도는 지금 현재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목은 현재는 임야 상태이고요. 매매가는 한 2억 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과 함께 이 토지 특징도 좀 알아볼까요? 네, 토지는 사실은 뭐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이상은 근생인지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가 사실상 판별하기가 좀 힘든데요. 뭐 토지 지목이라던가 뭐 이런 것보다는 용도 지역이라던가 주변의 입지들을 통해서 여기에 내가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를 좀 상상하면서 그려보신다면 이 토지의 미래 가치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지목이 임야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지로 형질 변경이 가능한 그런 토지이고요. 10에서 한 12m 도로가 예정지에 있습니다. 지금 접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도로도 같이 착공을 같이 하고 있는다면 전면으로 한 24m 정도가 되는 전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가가 한 4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미니 근린 주택이라던가 근생 건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 꼬마 빌딩을 갖고 싶은 분이시들이라면 좀 주목해 갖고 보실 만한 그런 입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토지는 앞으로의 활용 가치죠. 이제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사진 잠깐 보니까 저 멀리서 이제 건물의 모습이 보이는 거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 가치 고개를 좀 끄덕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토지 특징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이 동네 입지여건 얼마나 좀 뛰어난지, 그리고 호재거리가 뭐가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역 호재는 어떻습니까, 이사님? 예,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권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입지와 호재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 진통 끝에 안중역이 내년 2022년도죠. 내년 말에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개통을 앞두면서 주변에 있는 역세권 개발 부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충되기 시작해서 한 157만 2천 평 정도가 역세권 부지로 한 3년 정도 개발 행위 제한 부지로 묶여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개발 행위로 제한구역이 묶여져 있고 역세권 부지로 변모할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이 인접지에 있는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입지적인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그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경제 자유구역 같은 그런 개발 계획들이 조금씩 딜레이 되기도 하고 조금 변경이 되기도 하면서 좀 지리한 투자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개통과 같이 맞서면서 평택에 있는 포승 국가산단이라든가 또 현덕지구에 있는 어떤 그 개발 산업 들 같은 것들이 연이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 8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을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신도시를 닦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신도시와 또 규모가 있는 역들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호재와 입지들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평택항 매립지 같은 경우는 2월 15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죠. 이제 평택시의 소유로 분명히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평택 뉴 프론티어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는 이제는 산업과 유통과 관광이 함께할 수 있는 동부가 최대한의 항만을 개통하겠다, 개항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와 포부를 굉장히 많이 표출을 해내고 있는데요. 지금 한 55만 정도의 인구가 이제는 100만 시대의 인구로 많이 거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서해안 시대다라는 것이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에도 이제 보여지는 투자, 미래의 어떤 것들이 이제는 나의 부로 보여지는 그런 투자처로 이제는 저에게도 한 걸음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축구장 205개의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그런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항만 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자동차 클러스터의 관광 유입 인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BMW라던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런 규모 이상을 저희도 이제 아시아 최대를 꿈꾸는 그런 규모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산업과 그다음에 관광과 유통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 단지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부가 최대의 항만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는 한 97만 실석 정도의 대규모 크루즈라던가 항만들이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를 살펴드렸는데요. 이 동네 자체가요, 바로 주변에 안중역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파트 예정지 바로 근처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자면 평택 자체의 호재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일단은 서평택 개발에다가 평택 서부 지역의 뉴 프론티어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타이틀을 거대하게 내걸고서 평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호재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에 자동차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철도망 계획까지 해서 정말 수많은 개발 호재들,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 대한 관심,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까지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근생지고 전면에 상가 4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근린 용지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입지가 보여지고 있는 송담지구의 비슷한 토지 같은 경우도 지금 1,300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저평가된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5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볼 텐데 지금 화면 없이 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이냐면 서울로 좀 다시 돌아가네요. 서울시 여기는 구로구입니다. 구로구 가리봉동으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가리봉동의 주택, 지금부터 개요, 먼저 밑그림부터 좀 그려보겠습니다. 개요 정보 어떻습니까, 이사님? 네,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7호선이죠. 남구로역에서 1분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이 29.61평방미터, 대지 면적이 28.5평방미터로 투룸 구조의 전용이 한 14.5평 정도 되는 쓸만한 그런 다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상 5층 중에 총 4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전체 세대는 18세대로 되어져 있는 신축 다세대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등
콜옵션이 제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가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투룸이고요. 준공은 올 9월이죠. 9월에 이미 준공이 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한 3억 8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건물의 특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건물은 뭐 지금 외관은 뭐 고급적인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든가 요즘 신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화이트 톤의 대리석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도 뭐 통풍이라든가 채광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통창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면의 가시감이라든가 채광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어떤 LED 무드등까지도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좀 차별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비데라던가 뭐 화이트 톤의 아일랜드 식탁 또 내부에 있는 그 시스템 에어컨이라던가 냉장고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심한 배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호텔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다세대 내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밖에서 보시더라도요, 지금 신축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대리석으로 외관을 쫙 빼놨기 때문에 일단 눈에 띕니다. 그런데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또 안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지금 인테리어 자체도요, 뭐 들어간 게 많아요. 뭐 무드등도 설치해놨고, 뭐 아일랜드 식탁에 요즘 참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뭐 비데, 에어컨, 세탁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옵션도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위치가 참 좋거든요. 부동산은 위치가 워낙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여기는 보니까 지하철역 7호선 남구로역에서 걸어서 1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7호선 남구로역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7호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남과 광복을 가로지르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용도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강남을 지나서 남구로까지 들어가는 그런 노선뿐만 아니라 주변의 1호선이라든가 신안산선까지도 같이 연결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트리플 역세권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남구로역에서 1분 안쪽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역세권의 입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패의 입지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입지적인 요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등과도 같이 진입이 굉장히 소통이 윤활할 만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라든가 여러 교통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 7호선에서 정말 가깝고 고속도로 교통망도 워낙에 훌륭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인프라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죠. 투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가뿐만 아니라 수익형 구조로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는 월세로 전환했을 때 월세 수익도 굉장히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쥐밸리 같은 경우가 옆에는 입지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여건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있기 때문에 쥐밸리에서 종사하는 12,000개의 어떤 직업군이라던가 여기서 종사하는 2만여 명의 어떤 종사자들까지 합친다면 여기에 있는 월세라던가 세입자를 찾기는 굉장히 쉬운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개발 호재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주변 개발 호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쥐밸리죠. 예전에 60년대부터 70년대부터까지 시작됐던 소위 구로공단이 이제는 쥐밸리로 거듭나서 192만 평방미터죠. 한 200만 평방미터 정도가 이런 쥐밸리 특화직으로 개발이 되어졌고 이번 또 새로이 발표돼서 이곳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유일의 첨단 산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기반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낙후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입안하고 또 발표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R&D 시설의 어떤 업무 지원 시설들을 더 보충을 시켜서 이쪽에 있는 청년 벤처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진입이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 세제 혜택들을 주고 또 지원 센터 시설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안쪽 쥐밸리 안쪽에 지금 3에서 4차선 도로로 조금 진입도로가 굉장히 낙후됐다 이런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을 6에서 7차선 도로로 확장을 시켜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개발 비용이라던가 그 개발 이후 황수 같은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쪽에 있는 것들의 어떤 공적인 용역들을 조금 많이 넓히겠다 그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의 한 15% 정도는 공원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공공 녹지 시설로도 개발해서 이곳이 단순하게 직업
직업을 하고 일을 하고 뭐 이런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예전의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최첨단 산업의 이미지 맞게 이쪽을 좀 더 근대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이미지로 변모시키겠다라는 게 쥐벨리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첨단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연계된 입주 기업들과 또 벤처 기업들도 굉장히 입주 요망 요건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서 있는 직업군들이 조금은 좀 더 고소득층으로 더 진입할 그럴 예측에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호재들 몇 가지만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네, 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지금 신안산선이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죠. 이 착공된 신안산선이 독산역이 개통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 일대 조금은 뭐 역이 좀 부족해가지고 진입이 좀 낙후됐던 그런 곳들에 역이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GTX B 노선도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에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그런 예정이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지금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호가하고 있고요. 이곳에 지금 얼마 전에 발표했죠. 지금 오세훈표 재개발이라고 해서 뭐 서울시 신속 통합 계획에 발표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9월 23일 권리가를 산정하는 그런 그런 기준선의 안쪽에 9월 2일 날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가치의 그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2013년도죠. 가리봉 뉴타운이 사실은 뉴타운이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슬럼화되고 노후화되기 시작해서 이쪽에 사실은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입지적인 딜레마에 빠졌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 신통법이라 그러죠. 신통법에 이번에 이제 65% 동의율을 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통과가 된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에서 20억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이제는 15억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재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다세대이기도 합니다. 자, 구로구 가리봉동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입지역 호재를 자세히 좀 챙겨봤습니다. 일단은요,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지역과 설명이 되는 곳이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쥐밸리 근처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까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GTX부터 또 여기에 신안산소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교통 호재들까지도 앞으로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드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역 호재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7호선 남구로역에서 1분 안쪽 거리에 초역세권에 입지한 그런 다세대이고요. 또 투룸의 신축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데 지금 어쨌든 가리봉 재개발 2구역이 그 신통법에 적용되는 어떤 입안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권까지 나온다면 굉장히 호재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다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축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3억 8,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임대가가 3억 1,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7,500만 원 정도면은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그런 다세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세미나 소식 한 번만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2가지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요, 이 왕초보 경매라는 제목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는데요.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평택시 토지 투어라는 세미나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